음, 안녕하세요. 재무회계 공부하다 보면 이 세금 문제, 이게 참 만만치 않죠. 특히 어떤 거래나 행위가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세법이 바뀌면 진짜 골치 아플 수 있잖아요. 오늘은 바로 이런 상황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원칙,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에 대해 좀 깊이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 여러분의 재무 공부나 또 실무에서도 꼭 필요한 내용이니까 한번 잘 들어봐 주세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관련 법률 해석이나 전문가 기고, 또 중요한 판례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이 원칙의 중요성이 계속 강조되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이미 세금 낼 의무가 성립한 소득이나 재산, 거래 이런 거에 대해서요. 그 이후에 새로 법을 만들거나 개정했다고 해서 이걸 거슬러 올라가서 과세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행위 당시의 법을 따라야 한다. 이 말씀이시죠? 네, 바로 그겁니다. 핵심은 그거죠. 나중에 납세자한테 불리하게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걸 소급 적용할 수는 없다. 그렇죠. 아니, 사실 우리가 재무제표를 만들거나 투자를 결정할 때도 현재 세법을 기준으로 삼게 되잖아요. 당연하죠. 근데 만약에 나중에 불리하게 법이 바뀌어서 그걸 과거까지 다 적용한다면 이건 예측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거니까요. 이게 바로 그 헌법에서 보장한다는 법적 안정성, 예측 가능성 이런 거랑 딱 연결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게 헌법 제59조의 조세법률주의나 또 제13조의 재산권 보장 정신에 딱 기반을 두고 있는 거거든요. 납세자는 현재 법을 믿고 행동하는 건데 국가가 나중에 말을 바꿔서 불이익을 주면 그 신뢰가 깨지잖아요. 네, 그렇죠. 신뢰가 중요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입법, 그러니까 법을 새로 만들거나 고쳐서 과거의 일에 새로운 세법을 적용하는 건 안 된다. 이게 원칙입니다. 입법을 통한 소급은 안 된다. 근데 법률 개정 말고 혹시 그 과세관청의 해석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항목에 대해서는 진짜 오랫동안 세금을 부과하지 않던 그런 관행 같은 게 있었는데 갑자기 과세관청이 아니다. 이건 원래 과세 대상이었다 하면서 과거 세금까지 내라고 한다면요. 이것도 그럼 그 소급과세 금지 원칙으로 막을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저희가 검토한 자료 중에도 그 부분에 다룬 전문가 기고가 있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단순히 법조문만이 아니고요. 그렇게 오랫동안 형성된 비과세 관행처럼 납세자가 신뢰할 만한 어떤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면 과세관청이 갑자기 새로운 해석을 내세워서 소급해서 과세하는 것도 이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거죠. 아하. 이걸 보통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소급과세 금지라고 부르거든요. 이것도 결국은 납세자의 정당한 신뢰를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와, 그건 진짜 중요한데요. 단순히 법조문만 보는 게 아니라 그런 행정관행까지도 신뢰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니. 근데 아까 소급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다 같은 소급은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진정 소급이랑 부진정 소급 이렇게 나뉜다고 하던데요. 재무회계 공부하는 입장에서 이것도 구분해야 할까요? 네, 아무래도 구분해서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좀 다르거든요. 진정소급이라는 건요, 이미 과거의 납세 의무가 완전히 성립해서 종료된 사실관계, 그러니까 완전히 끝나버린 일에 대해서 새로운 법을 적용하는 걸 말해요. 완전히 끝난 일.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이미 주식을 팔아서 양도소득세 신고까지 다 마쳤는데 올해 새로 만든 더 불리한 세율을 작년 거래에 적용하겠다, 이런 거죠. 이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아주 심각하게 해치는 거라서요. 판례에서도 이건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건 진짜 안 되겠네요. 그럼 부진정 소급은 뭔가 다른가요? 네, 부진정 소급은 좀 달라요. 이건 과세 요건 사실이 새로운 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시작은 됐는데 법 시행 후에도 계속 진행 중인 경우예요. 아직 끝나지 않은 거죠. 진행 중인 거예요? 네, 그 진행 중인 사실관계나 법률관계 전부에 대해서 새로운 법을 적용하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연중에 소득세율이 인상됐을 때 그의 전체 소득에 대해서 인상된 세율을 적용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건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 대한 적용이라서 진정소급하고는 좀 다르게 봐요. 그렇군요. 그럼 부진정 소급은 허용될 수도 있는 건가요? 네, 헌법재판소 판례 같은 걸 보면 이런 부진정 소급은 원칙적으로는 허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때도 납세자의 신뢰 보호 이익하고 또 새로운 법을 적용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 이걸 비교는 해봐야 돼요. 그래서 비교해봤을 때 납세자의 신뢰 보호 가치가 더 크다고 판단되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완료되었는지 아니면 아직 진행 중인지 그게 핵심적인 차이군요. 그럼 이 소급과세 금지 원칙의 예외는 전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명백하게 탈세를 했다거나
이런 경우에도 무조건 과거법을 따라야만 하나요? 좋은 질문이십니다. 원칙이 있으면 또 예외가 있을 수 있죠. 몇몇 판례나 법률 해석을 보면요. 조세 정의나 공평을 아주 심각하게 해치는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거나 아니면 정말 중대한 공익적인 필요가 인정되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 네, 이런 경우에는 소급 과세가 정당화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정말 강조하지만 이 예외는 아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죠. 납세자의 신뢰를 함부로 침해하면 안 되니까요. 네, 그렇죠. 예외는 정말 예외적인 상황이라야겠네요. 그리고 반대로요. 만약에 바뀐 법이나 해석이 납세자한테 오히려 유리하다면요. 그때는 소급 적용이 가능한가요? 맞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이 원칙은 기본적으로 납세자에게 불리한 소급 적용을 막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을 깎아준다거나 하는 식으로 유리하게 변경된 거라면 그건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한번 파헤쳐봤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이 원칙은 이미 완료된 경제활동에 대해서 나중에 불리하게 바뀐 세법을 적용하지 못하게 막아줌으로써 우리 특히 재무회계를 다루는 여러분들의 예측 가능성 그리고 법적 안정성을 지켜주는 아주 중요한 방패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기본 중의 기본이죠. 네,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아까 그 부진정 소급 이야기할 때처럼 때로는 납세자의 신뢰보호라는 가치와 조세 형평성 같은 공익이 좀 충돌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요즘처럼 경제 환경이 정말 빠르게 변하고 새로운 거래 방식도 계속 나오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 둘 사이의 균형점, 특히 공익을 이유로 한 그 예외를 과연 어디까지 인정해야 할까요? 미래의 조세 정책은 이 균형을 어떻게 찾아가야 할지 한 번쯤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